네,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그 분당 아파트 바로 옆집에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원 합숙소가 있었다. 은밀히 이 후보가 대선 조직을 꾸린 것 아니냐, 이게 지금 야당의 주장입니다.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몰랐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지만 의혹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GH 합숙소를 2020년 8월 이 후보 자택 옆으로 옮겨서 사장이 불법적으로 사용하면서 이 후보 공약 준비 등 대선 준비를 한 것이 아닌가. 만약 사실이라면 이 후보가 몰랐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말도 안 되거니와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자신의 개인 선거 준비 비용을 쓴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옆집에 도지사가 사는 줄 몰랐다는 말을 국민들께 믿으라는 겁니까? 경기도시공사의 직원 합숙소는 1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후보와 선대위 모두 경기도시공사의 합숙소에 대해 알지 못하며 또한 선대 조직을 분당에 둘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그 분당 아파트 자택 바로 옆에 제목이 1인당 2억 복지 이렇게 달려 있죠. 9억 5천만 원의 전세 계약으로 그 이재명 후보의 자택 옆집에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원 4명이 그 합숙소로 사용하고 있다. 왜 하필이면 이재명 후보 바로 옆집일까? 이 후보가 비선 캠프를 꾸린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정치권에서 불거졌습니다. 국민의힘의 주장은 초밥 10인분 배달된 곳이자 선거에 활용된 장소다. 혈세를 반납하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이 논란에 뭔가 의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의 먼저 의견을 한번 듣고 좀 차근차근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말씀 주시겠습니까? 아니,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죠. 네. 저게 이제 이른바 그 61평형 아파트입니다. 61평이라고 하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 GH의 내부 규정에 보면요. 그 규정에서 4명이 얻어서 쓸 수 있는 합숙소는 대략 한 34평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럼 그거의 거의 2배에 이르는 거죠. 더군다나 경기도지사의 자택 바로 옆집입니다. 그러면 그 GH라는 곳이 뭐 얼마나 많은 돈을 어떻게 쓰는지는 모르겠으나 직원 4명의 합숙소를 경기도지사가 사용하는 그 정도의 급으로 과연 그 얻어줄 수가 있는 거냐. 내부 규정을 어기고 더군다나 그때 GH의 사장은 그 리틀 이재명이라고 부르는 이현욱 변호사입니다.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성남시 있을 때부터 둘 관계가 매우 밀접했기 때문에 과연 그 사장이 그 집이 이재명 후보의 집이라는 것을 몰랐겠느냐 하는 또 의문이 있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까지 그 풀리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의문이 이제 바로 그 초밥 10인분이니 뭐 샌드위치 30인분이 이런 거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두 가지의 주장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서 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집에는 부부하고 아들 둘밖에 살지 않는 거 아닙니까? 4명이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초밥 10인분이나 샌드위치 30인분을 먹었을 리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마 국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고, 그러면 이게 결국 거기로 간 것 아니냐 네. 하는 거는 저는 합리적 관측, 합리적 추측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 네. 그럼 그걸 누가 먹었느냐, 초밥 10인분 같은 걸. 저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 설명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네. 자, 어쨌든 지금 최병우 평론가는 뭔가 좀 의심스럽다라는 주장을 하신 것이고 그에 반하는 의견, 우리 이승훈 변호사? 예. 네네. 이번 대선이 이제 초밥 대선, 샌드위치 대선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 논란이 굉장히 뭐 한 2주 가까이 됐는데요. 최초에는 이 초밥이라든가 샌드위치를 누가 먹었을까? 김혜경 여사가 먹었다? 또는 그 가족이 먹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비서들이 먹었다겠다가 그 옆집이 경호업체를 운영했으니까 또 경호원들이 먹었을 거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논란들이 자꾸 국민의힘에서 아니면 말고식에 자꾸 카드라식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좀 확인된 의혹을 가지고 좀 제기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실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서 국민들이 많이 상심했을 때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기본주택이라고 하는 정책을 만들면서 경기도에 그리고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얼마나 토지를 조성하고 원가 아파트를 만들어서 청년과 신혼부부들이라든가 무주택자들에게 제공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정책을 개발하는 것 자체가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실제 왜 옆집일까 하는데 김만배 씨가 윤석열 후보를 죽일 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부친 집을 누가 샀습니까? 김만배 씨의 누나가 샀잖아요. 그 오히려 또 로또보다도 맞을 확률보다 높다라고 하던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너무 가정하고 추측해서 비판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 이제 뭐 이런 또 얘기가 나옵니다. 이 GH 경기도시공사 측에서는 뭐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하고 있는 거죠. 판교 사업장 인근 숙소를 구하려다가 판교 집값이 너무 비싸서 분당 아파트로 가게 됐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고, 그런데 뭐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뭐 이제 특정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좀 알아본 인근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9억 5천이라는 그 정도 돈이면 가전을 모두 갖춘 오피스텔 여러 곳을 임대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왜 하필 이재명 후보 자택 옆집이었을까요? 라는 약간의 이제 의문점을 또 제기가 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글쎄요, 우리 김성환 평론가는 어떠세요? 지금 국민의힘이 너무 좀 억지 주장이자 뭔가 네거티브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지금 생각이신가요? 어떻습니까? 뭐 기자들도 기사를 쓸 때 네.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초밥 10인분에서 얘기가 시작된 거잖아요. 네. 초밥 10인분은 누가 먹었을까? 이렇게 얘기했던 의문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경기도시주택공사 사장이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산하기관에 있는 뭐 기관장들이 당연히 도지사의 측근인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그 사실 하나하고 거기서 숙소를 구했다고 하는 사실 하나하고 이게 다 각각의 사실들이에요.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마치 뭐 무슨 대선 준비를 위한 캠프를 만든 거 아니냐. 이건 또 더 황당한 얘기예요. 거기다 붙여요. 거기다가 분당에다가 뭐하러 만들겠습니까? 위치도 불편한데 경기도지사가 왔다 갔다 움직이는 동선이 완전히 다른데 네. 각각이 다른 것들을 퍼즐 조각 맞추듯이 맞춰가지고 각각이 다른 퍼즐을 맞췄더니 전혀 다른 그림이 나왔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른바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할 때 했던 방식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만약에 이 논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제 김한배 씨 누나가 윤석열 후보 부친 집을 사준 그 가능성 얘기를 했을 때 네. 그때 윤석열 후보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황당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 연결하기 시작하면 로또 맞을 확률보다 더 적은 확률을 가지고 나랑 왜 하필 그 얘기가 그런 일들이 성립됐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네. 황당하다는 반응을 왜 보였으며 김건희 씨 집에 2010년에 삼성전자가 전세권 7억 원 설정했다고 하잖아요. 그 왜 하필이면 삼성전자입니까? 그렇게 연결하기 시작하면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의문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각각의 얘기들을 가지고 새로운 그림을 만들어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 이재명 이동훈이요. 후보 측하고 이제 그 GH공사 측에서 해명이나 설명을 하는데 아직은 그 의혹이 다 풀리지 않는 점들이 좀 있습니다. 우선 이제 그 공사 측에서 해명한 판교 사업을 위해서 했다는데 실제로 이제 이 판교 사업을 설계하고 그 사업을 진행한 곳은 경기도청 그 본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수원시에 있는데 그거를 그 성남까지 가서 그것도 도지사 어떻게 또 바로 옆집에 합숙소를 구했다는 게 굉장히 상식적으로 조금 그 이해하기 그 어렵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 블라인드라고 해가지고 그 익명의 그 직장 커뮤니티 있지 않습니까? 네네. 본인이 그 직장을 다니는 걸 인증해야지만 글을 올릴 수 있죠.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의심스러운 글이 계속 올라왔어요. 하나는 네. 합숙소 운영이 너무 문제가 많다. 이걸 어.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하나는 사장이 우리로 그 공약을 만들려고 하는데 왜 우리한테 공사에서 공약을 만들려고 하느냐? 그건 캠프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지금 원희룡 그 선대 본부장이 그 또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아까 이현욱 사장이 아예 그 합숙소에 동호수를 여기 지정했다고 그래픽에 있죠? 예. 주장을 하니까 네.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적절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그 집 안에서 누가 무엇을 했느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아마도 그 합숙소에서 GH공사 직원들이 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의심하는 대로 거기서 어떤 그 선거와 관련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면 그거는 아마 작년 8월인가요? 이재명 그 후보가 민주당의 공식 후보로 선출되기 이전, 그러니까 그 후보로 선출되기 이전 아마 당내 경선 그 이전에 그 운영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는 분들보다는 2020년 8월에 전세를 얻어서 처음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고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그걸 밝히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면요, 근거 제기를 하면 그게 마치 의혹이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근거를 마치 있는 것처럼 만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대나무숲 같은 데서 합숙소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불편해요. 이런 합숙소 굳이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네.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하고 어떻게 이 사안하고 같이 연결을 합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합숙소를 사용했던 사람이 이 합숙소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재명 후보하고 관련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연결이 되는 것이지, 다른 사안들을 갖다가 막 이어붙인 다음에 이게 마치 뭔가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저는 합리적인 추정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정말 캠프를 하나 만들고 싶었다고 하면 네. 뭐하러 집 옆에다 만들겠습니까? 오히려 경기 뭐 도시개발공사든 아니면 어떤 기관이든 기관에 사무실 다 남는 거 있는데 그런 데다 만들어도 되는 거고, 왜 그리고 옆집에다 왜 했느냐? 경기도지사가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얼마나 많아요. 네. 그리고 자기 사람들을 자리를 줘가면서 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월급 줘가면서도 캠프처럼 운영할 수 있는 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하러 거기다가 두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글쎄, 그거는 뭐 이재명 후보의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분석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거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재명 후보 본인이 알겠죠. 저희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객관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거기에 그 합숙소를 얻었다고 하는데 그게 의심할 만한 정황이냐 아니면 이해할 만한 정황이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내부 규정 위반, 그렇죠? 그다음에 뭐 그 예를 들어서 초밥 10인분 이런 게 지금 아무 설명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거기에 또 뭐 아까 뭐 이현욱 전 사장이 뭐 이재명 후보의 뭐 측근이냐 아니냐 뭐 그거야 이제 다 언론에 벌써 보도가 다 돼 있습니다. 얼마나 측근이냐 하는 부분은 그런 거. 그다음에 거기에서 실제 뭐 누가 무슨 일을 했느냐 뭐 하는 거 그런 것도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네. 그 집에서 살았던 사람과 이재명 후보 부부 간의 또 관계 이런 것도 언론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현욱 전 사장도 거기에 대해서 그 이재명 후보 집인지도 몰랐다고 얘기를 네, 하고 네. 있어요. 네. 그러면 이런 많은 의문들에 대해서 저는 일반 국민들은 알고 싶어하는 대목이 있는데 제대로 설명을 안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거기에 왜 거기에다가 이재명 후보가 선거 캠프를 차렸겠느냐 하는 거는 저희가 뭐 차렸는지 안 차렸는지 모르잖아요. 네, 네. 그러나 적어도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 부분을 납득을 시킬 필요는 있겠다는 거죠. 네, 아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예, 짧게 좀 해주세요. 지금 시간이 도이치모터스 없습니다. 사건 네. 나왔을 때 김건희 씨 그러면 왜 거기에 계좌 갖고 있었습니까? 네. 합리적 설명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설명 안 내놨잖아요. 네. 그리고 윤석열 부친 집을 왜 김만배 씨 누나가 사줬습니까? 그것도 설명 제대로 안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이 국민의힘 똑같이 측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없었다.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이 합숙소 논란은 결국 국민 혈세가 쓰여진 부분이고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어떻게든 밝혀져야 하고 밝혀지겠죠. 예, 그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